안녕하십니까, 김국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적지만 먼저 받을까 아니면 나중에 많이 받을까, 즉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의 손익분기 연령은 과연 몇 세일까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국민연금은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평생 지급하고 있죠. 따라서 오래 사실수록 수익률은 높아지고 절대이익도 많아질 겁니다. 반면 오래 살지 못하시면 원금도 회수하기 어렵겠습니다. 결국 불확실한 수명을 전제로 손익분기 연령, 즉 사람의 수명을 두고 수익성을 계산해야 하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의 손익분기 연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과 조기연금, 연기연금을 대칭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조기연금은 빨리 받는 대신 연 6%, 월 0.5%가 감액 지급됩니다. 당초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수령할 수 있는데요.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조기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하고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반면 연기연금은 늦게 받는 대신 연 7.2%, 월 0.6%가 가산 지급됩니다. 당초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연기할 수 있는데요. 역시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연기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하고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참고로 출생 연도별로 연금 수급 연령은 모두 다릅니다. 57년에서 60년생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62세, 조기연금 수급 연령은 최대 5년 빠른 57세부터 61세까지, 연기연금 수급 연령은 최대 5년 늦은 67세부터 63세까지입니다.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의 세부사항은 지난 1월 22일 방송한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신청 시의 유의사항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조기연금 또는 연기연금을 선택할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손익분기 연령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손익분기 연령 시뮬레이션에 앞서 기본 연금액과 조기연금, 연기연금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60년 1월생인 경우 올 1월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을 완료했겠죠. 노령연금 수급 시기는 62세가 되는 2022년 2월에 기본연금액 100만원에 증감 없이 월 100만원, 연간으로는 1200만원을 받게 될 겁니다. 2년 연기했을 때의 연기연금 수급 시기는 당연히 64세가 되는 2024년 2월이 되겠죠.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본연금액 100만원에 14.4%가 증액된 월 114만 4천원, 연간으로는 1372만원을 받게 될 겁니다. 반면 2년 먼저 받는 조기연금 수급 시기는 당연히 60세가 되는 2020년 2월이 되겠죠. 단 조기연금 신청 시 유의할 점은 기본 연금액이 연기연금과 같은 100만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기연금을 적용하는 기본 연금액은 이미 62세 기준으로 확정된 노령연금 100만원에 가산율만 적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2년 조기연금을 적용해야 하는 기본 연금액은 신청 당시인 60세의 기본 연금액을 다시 계산한 후 감액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60세까지 보험료를 완납하고 2년 뒤인 62세가 돼야 100만원이라면 60세에는 당연히 100만원보다 적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5년 정도의 소득 상승률과 재평가율 등을 역으로 환산해 보면 62세에 받을 수 있는 100만 원은 60세에는 92만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기연금에 대한 손익분기 연령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룰 수 있음을 감안하시고요. 이어 설명해 드릴 조기연금에 대한 손익분기 연령 계산 시에는 조기연금 968만 원과 당초 노령연금인 1200만 원을 비교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엔 손익분기 연령 계산표입니다. 참고로 기회수익과 물가 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았지만 대세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전제 조건은 57년에서 60년생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은 연간 1200만 원, 월간으로는 100만 원이 되겠죠. 연기연금액은 2년 연기를 전제로 14.4%가 증액된 연간 1372만 원. 조기연금액도 2년을 전제로 12%가 감액된 연간 968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우선 노령연금을 당초대로 62세에 받을 경우 첫 해에 1200만 원을 받고 매년 1200만 원씩 누적적으로 증액되겠죠. 반면 2년을 연기했을 경우엔 62세와 63세에는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대신 64세부터는 기본연금액 1200만 원에 14.4%가 가산된 1372만 원을 매년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손익분기 연령은 77세가 되겠습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했다면 77세까지의 누적액이 1억 9,200만 원인 반면 연기연금을 선택함으로써 77세까지의 누적액이 1억 9,219만 원으로 더 많아지기 시작한 첫 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년을 조기 수령했을 경우엔 60세부터 새로이 계산된 기본연금액 1100만 원에 12%가 감액된 968만 원을 매년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손익분기 연령은 70세가 되겠습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했다면 70세까지의 누적액이 1억 800만 원인 반면 조기연금을 선택함으로써 70세까지의 누적액이 1억 648만 원으로 더 적어지기 시작한 첫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57년에서 60년생을 기준으로 손익분기 연령표를 작성해 봤습니다. 57년생에서 60년생의 노령연금 수급 시기는 62세입니다. 만약 1년을 연기한다면 당연히 63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손익분기 연령은 76세가 됩니다. 만약 5년을 연기한다면 67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손익분기 연령은 80세가 되고요. 연기연금으로 인한 손익분기 연령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연기연금 수령월 이후 13년 11개월째, 즉 167개월째가 손익분기 연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1년을 조기 수령한다면 당연히 61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손익분기 연령은 71세가 됩니다. 만약 2년을 조기 수령한다면 6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손익분기 연령도 70세가 되고 조기 연금으로 인한 손익분기 연령을 가장 정확히 표현하자면 조기연금 수령월 이후 10년 9개월째, 즉 129개월째가 손익분기 연령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손익분기 연령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흔히 손익분기 연령이 76세다 혹은 78세다 등등 회자되곤 하죠. 이는 개인별로 모두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출생 연도별로 노령연금이 됐든 조기연금이 됐든 연기연금이 됐든 수급 연령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기연금이 됐든 조기연금이 됐든 몇 년을 연기했고 몇 년을 조기 수령했느냐에 따라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했듯이 연기연금은 수령월 이후 167개월째가 손익분기 연령이 되고 조기연금은 수령월 이후 129개월째가 손익분기 연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조기연금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꼭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통계청 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은 남성의 경우엔 2008년 76.2세에서 2017년 79.7세로 여성의 경우엔 83세에서 85.7세로 상향되었고 전체 평균으론 79.6세에서 82.7세로 상향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완만한 우상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럼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선택의 핵심 이슈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기대수명을 감안한 건강과 은퇴 후의 소득이나 재산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은퇴 후에 소득이 없을 경우엔 조기연금을, 반대로 건강이 좋거나 은퇴 후에 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을, 그리고 건강과 소득이 보통의 경우라면 당초 노령연금 수급 연령대로 연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395만 명이고 그중 15.5%에 해당하는 61만 1천 명이 조기연금 수급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기연금은 신청과 동시에 수급자가 되겠죠. 반면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9년 2월 말 기준으로 8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일부는 현재 연기연금을 받고 있지만 대다수는 아직도 연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연금공단이나 언론 등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첫째는 여러분의 건강이나 소득 및 재산, 둘째는 이 제도의 세부 내용이 향후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의 손익분기 연령은 과연 몇 세일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연기연금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되는 10가지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